네, 다음은 애틀랜타 팰컨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팰컨스가 17대 14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날이 일라이 매닝 선수의 이제 은퇴식이 있었던 날이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방송인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일라이 매닝 이제 하프타임에 나와서 뭐 일종의 은퇴식을 치르는 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뭐 자이언츠의 후배 선수들이 좀 일라이에게 승리를 선물하는 데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팰컨스 승리의 주역 누가 뭐래든 이제 구영애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구영애 선수가 이제 통산 첫 번째 끝내기 필드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에 정말 키커들의 주간이라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좋은 킥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구영애 선수의 이 끝내기 필드골이 최고의 킥이었느냐? 그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드골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터커의 66야드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이제 구영애 선수가 이제 40야드 끝내기 필드골을 넣기는 했지만 또 우리나라 선수기 때문에 이제 저희에게는 또 이제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고 뭐 팰컨스의 시즌 첫 승 그리고 아서 스미스 신임 감독의 또 첫 승을 구영애 선수가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구영애 선수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잖아요. 온사이드 킥 마스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구영애 선수인데 사실 이제 이 끝내기 필드골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구영애 선수가 그걸 잘 좀 날려보낼 수 있는 필드골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경기 막판 동점 혹은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필드골 상황에서 구영애 선수가 사실 좀 아픔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제 차저스 시절에 자신의 NFL 데뷔전이 이제 덴버와의 경기였는데 경기 막판 동점 필드골 기회에서 블락을 당하면서 이제 좀 이제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돌핀스와의 경기였는데 그때는 이제 44야드 끝내기 필드골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좀 실패를 하면서 결국 이제 몇 경기 후에 좀 방출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틀랜타 팰컨스로 건너온 이후에 이 경기 종료 직전 동점 필드골 상황을 한번 날린 적이 있었던 구영애 선수였고 그게 아마 칩스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 그 경기에 대한 또 아픔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찬스가 왔을 때 특히나 이제 경기 막판에 왔을 때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좋지 않았던 기억과 그런 인식을 같이 이제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필드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정말 엄청난 성공률을 바탕으로 이 프로볼까지 선정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뭐 5개 튀었어요. 이 칩스전의 어떤 필드골 미스가. 네. 이제 그러면서 올 프로 선정이 되지 않는데 이 필드골 미스가 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기억들을 이번 경기 완전히 털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앞서서 두 번의 엑스트라 포인트 킥 기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자신의 킥 감각을 조율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40야드짜리 필드골 기회를 뭐 아주 가운데로 이제 편안하게 잘 넣어줬어요. 언젠가는 구영애 선수가 또 최장거리 필드골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좀 한번 가져보게 되네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 시즌에 뭐 많지는 않았지만 필드골과 엑스트라 포인트를 이제 100% 성공하면서 네. 이제 또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끝내기 필드골까지 드디어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구영애 선수의 가치는 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팰컨스가 좀 약팀이기 때문에 구영애 선수가 뭐 플레이오프에 나가기는 쉽지 않지만 어쩌면 뭐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뭐 테네시처럼 좀 키커에 문제가 있는 팀들이 이 구영애 선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구영애 선수가 뭐 플레이오프에서 또 이런 이제 멋진 장면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에게는 굉장히 좀 꿈 같은 얘기인데 좀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좀 고구마를 한 10개 정도 먹은 듯한 좀 답답한 경기 내용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팀 합쳐서 펀트가 11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뭐 사실 점수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고 네. 뭐 그렇게 이제 볼거리가 많은 경기는 아니었다고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뭐 팰컨스 얘기부터 해보면 이제 맷 라이언이 모처럼 인터셉션이 없이 뭐 2개 터치다운과 300야드 이상의 패싱을 던져줬고 뭐 앞서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지만 경기 막판 두 번의 드라이브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뭐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코데럴 패터슨이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커리어의 황혼기를 맞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날도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100 스크리미지 야드 이상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번 시즌 물론 3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펠컨스의 모든 스킬 플레이어진들 통틀어서 가장 좋은 활약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뭐 괴물신인 카일 피츠도 있고 뭐 넘버 리시버 켈빈 리들리도 있지만 이 선수들보다 지금 패터슨의 존재감이 팀 내에 뭐 더 높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패터슨 선수의 최근 몇 년간의 기록을 보시면 시즌 기록이 뭐 러싱 야드든 리시빙 야드든 한 400야드를 잘 안 넘거든요. 굉장히 좀 이 스탯상으로는 많은 역할을 해주지 못했었고 특히나 이제 저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 잠깐 왔을 때 그 모습을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리터너로서의 역할 외에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선수다라는 그런 인식이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아직까지는 연료가 남아있다는 것을 올 시즌에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터슨의 남은 시즌 활약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자이언츠는 어쨌든 경기를 패하기는 했지만 뭐 유일한 소득이라고 하면 이 세이콘 바컬리가 모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19 시즌 이후 첫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제 엔드존에서 뭐 거의 날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쌓여 있는 선수들 위로 이제 엔드존을 통과하는 모습이 있었고 뭐 기록적으로도 이제 94 스크림지 야드 정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클리가 조금씩 살아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경기를 마친 자이언츠였습니다. 네, 자이언츠는 이 바클리 선수가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 선수가 1라운드 2번 지명이잖아요. 네, 그 픽업 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자이언츠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지난주와 너무 비슷한 방식으로 졌던 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 키커에게 마지막 이제 필드골을 허용하면서 졌다는 점은 공통점이 있고 사실 지난 경기에서는 데리우스 슬레이튼이 그 편안한 상황에서 공만 잡아냈어도 뭐 승리 쐐기를 박을 수 있었고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코너백 어도리 잭슨이 이제 자기 진영 엔드존에서 뭐 사실상 상대의 어떤 저지 없이 편안하게 인터셉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를 잡지를 못하고 드랍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펠컨스에게 기회를 내주고 말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비슷한 방식으로 졌다는 점이 좀 자이언츠 팬들에게는 더 안타까울 것 같아요. 자이언츠답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좀 자이언츠다운 패배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이제 여기다가 자이언츠는 추가적으로 부상자들까지 좀 나오면서 글쎄요. 어쨌든 뭐 올 시즌 역시도 좋은 성적을 기록할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NFC 동부지구가 워낙에 좀 이 약팀들이 좀 모여 있는 지구가 되다 보니까 지구 우승은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비에서 그 시그널 콜러 역할을 맡고 있는 미들 라인베커 블레이크 마르티네스가 이제 상대와의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네. 보통 이러면 이제 부상의 정도가 더 크게 그렇죠. 마련인데 아마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제 시즌 아웃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여기에 이제 주전 리시버 데리우스 슬레이튼이나 스털링 셰퍼드도 나란히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 자이언츠의 징징 듀오 네. 이 케데리오스 토니와 케니 골라데이의 비중이 좀 강제로 높아지지 않을까. 네. 뭐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향후 시즌을 좀 지켜봐야겠죠. 네, 이렇게 이제 애틀랜타 팰컨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LA 차저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30대 24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 최고의 업셋이었어요. 뭐 칩스가 연패를 한다는 거는 정말 좀 생소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기록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지금 패트릭 마홈스가 4번째 풀타임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규 시즌에서 연패를 당했던 게 이번까지 딱 3번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이제 진기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칩스의 어떤 시즌 전체 성적에서 승리가 패배보다 적은 거. 그러니까 패배가 더 많은 거는 지금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지금 칩스는 좀 생소한 성적 그리고 또 지구 최하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좀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좀 칩스의 부진한 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앤디 리드 감독님이 이 경기 종료 후에 쓰러져서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이송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워낙에 이 풋볼 감독이라는 자리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자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상 브루스 에리언스 감독 역시도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감독직을 수행을 하고 있다가 건강 문제 때문에 이제
은퇴를 했다가 다시 이제 벅스로 복귀를 하셨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역시나 이제 좀 이 건강 관리를 이제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게 선수들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앤디 리드 감독처럼 슈퍼볼 우승도 해봤고 거의 리그에서 손꼽히는 강팀을 이제 맡고 있는 지도자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새삼하게 되고 왜냐면 사실 이게 늘 강팀들은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이겨야만 된다라는 부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연패는 뭐 누구나 할 수 있고 뭐 약팀들에게는 뭐 거의 밥 먹듯이 하는 일인데 저희가 뭐 서두에 이 칩스의 연패 소식을 굉장히 이상하다고 이제 언급을 할 정도니까 이 앤디 리드 감독에게도 모처럼 찾아온 이 연패가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고 네. 칩스가 또 이번 경기 이제 턴오버를 4개나 하는 좀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다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초반에 이제 3연속 턴오버였죠. 그게 좀 결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운이 따르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글쎄요. 칩스가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다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스포츠 경기든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칩스가 말씀해주신 대로 첫 3번의 드라이브를 모두 이제 턴오버를 했고 또 경기 막판에 사실상 이제 마지막 드라이브라고 볼 수 있는 그 2미닛 워닝 안쪽 드라이브에서도 또 마음스가 인터셉션을 던지고 말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게임이 터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리 칩스고 마움스가 있다 하더라도 뭐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AFC 서부지구 순위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3승 팀이 2팀입니다. 그리고 2승 1패 팀이 있고 1승 2패 팀이 있는데 4팀 중에 캔자스시티 칩스가 제일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즌 전망을 했을 때 뭐 칩스, 차저스, 레이더스, 브론코스 요 정도 순서로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돼 있죠. 네, 지금 정확하게 지금 거꾸로 돼 있습니다. 물론 뭐 덴버는 좀 스케줄이 쉬었고 뭐 이런 이제 뭐 변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순위표예요. 어쨌든 차저스는 좀 대열을 낚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저스틴 허버트가 급작스럽게 이제 데뷔전을 치르면서 뭐 일약 슈퍼스타로 등극했던 게 바로 이 칩스전이었는데 1년 만에 이제 허버트와 마홈스의 재대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허버트가 얼마나 더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차저스의 감독이 바뀌고 또 이제 동료들이 추가되면서 얼마나 차저스가 좋은 팀이 되었는지를 좀 칩스 팬들에게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차저스라는 팀이 정말 한 끗이 모자란 팀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만 조금 고치면, 요것만 조금 바꾸면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만들었던 팀인데 사실 이제 그런 팀에서 데뷔를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스틴 허버트 선수에겐 축복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드래프트 동기였던 뭐 지금 투아라든지 혹은 조 버로우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사실상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 버로우 선수는 물론 이제 올 시즌 그리고 특히 이번 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지난 시즌에 이제 쫓겨다니기 바빴고 부상으로 이제 시즌을 날렸잖아요. 투아 선수도 결국 이제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그리고 이제 올 시즌 데뷔한 루키들 뭐 잭 윌슨, 트레버 로렌스 이런 선수들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아주 강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만 개선이 되면 강해질 수 있는 팀에서 데뷔를 했다는 것 이것도 저는 이 저스틴 허버트 선수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 시즌에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은 맥 존스가 아닌가. 글쎄요. 그거는 또 가봐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저스틴 허버트 선수가 지난 시즌 이제 또 데뷔전이 칩스전이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팀이 물론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연장 승부까지 끌고 갔던 저스틴 허버트 선수였고 이번 주에는 지난 시즌보다 내가 이만큼 성장했어 라는 걸 이제 칩스에게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281 패싱 야드에 4개 터치다운 그리고 인터셉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완벽한 경기를 보여줬고 스킬 플레이어진에서는 이제 마이크 윌리엄스가 결승 터치다운을 포함해서 122야드 2개 터치다운 그리고 오스틴 에클러도 1개의 터치다운과 107 스크리미지 야드를 해주면서 이제 허버트를 좀 든든하게 도와줬어요. 저스틴 허버트 선수를 보면서 아니 이렇게 어린 선수가 이렇게까지 노련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4쿼터 후반에 이제 두 번의 드라이브에서 모두 득점을 올렸는데 사실 그 골라인 근처까지 잘 갔다가 동료들의 계속되는 이제 폴스 스타트 반칙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뒤로 밀리는 좀 불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다른 쿼터백이라면 좀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고 좀 그럴 만한 상황이었는데 허버트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플레이를 이어가는 걸 보니까 정말 이 선수가 2년차 선수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역시는 이제 지난주에 어떤 터치다운 만들었는데 반칙으로 또 취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이만큼 성장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성장을 하게 될지 너무 궁금해지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사실 이제 방송 중에 토니 로모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시간이 36초가 남아 있었고 상대 진영 4야드 지점에서 결국 이제 터치다운으로 점수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방법이라면 이게 지는 상황도 아니었고 동점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려면 뭐 러싱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타임아웃 쓰고 거기서 필드골 차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스파이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을 모두 소진을 시키고 아예 칩스에게 공을 주지 않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때 상황을 좀 살펴보면 칩스가 타임아웃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저스가 원한다면 자신들이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 필드골을 찰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또 이제 상대가 뭐 어떤 상황에서든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이제 마홈스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제 뭐 토니 로모도 좀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저도 좀 이 시간을 끌었어야 한다는 쪽에 이제 한 표를 던지는 입장이기는 한데 뭐 과연 스탠리 감독이 왜 그랬을까? 이제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 키커에 대한 좀 믿음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마지막에 터치다운 해놓고 엑스트라 포인트 못 넣었잖아요. 경기 앞부분에도 사실 엑스트라 포인트 미스가 한번 있었어요. 네. 이제 이 지금 트리스탄 비스카이노라는 좀 뭐 경기 경험이 많지 않은 키커인데 뭐 스탠리 감독의 이제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 뭐 비스카이노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우리의 어떤 프랜차이즈 쿼터백인 허버트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좀 멋있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 아마 그 속내에는 이 키커에 대한 좀 불신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대놓고 키커를 믿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키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결국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이제 솔리드한 키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또 구영애 선수가 혹시나 차저스로 돌아가는 그림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니까 궁합이 안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수 있다. 예. 갈 거면 사실 뭐 지금 그렉 주얼라인 이런 선수들도 이제 수술하고 돌아와서 아직까지 좀 불안하고 댈러스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갈 수 있을지는 또 봐야 아는 문제지만. 그래서 뭐 그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차저스 수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면 사실 앞선의 조이 보사, 뒷선의 더윈 제임스 이 두 선수가 이제 키 플레이어인데 모두 이번 경기에서 이제 경미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투혼을 발해서 이제 끝까지 팀의 승리를 지켜냈고 이 스테일리 감독이 이제 수비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일리가 경기 후에 뭐 칩스를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마홈스에게 짧은 패스는 허용하더라도 딥볼을 주지 않기 위해 이제 커버리지에 전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벅스가 이제 강력한 디라인의 압박으로 칩스를 이겨냈다면 이 스탠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칩스를 제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LA 차저스와 이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시카고 베어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제 26대 6으로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진짜 저스틴 필즈 선수 이제 선발 데뷔전이었잖아요. 이날 이제 저스틴 필즈 선수가 68 패싱 야드를 기록을 했는데 색으로 밀려난 거리가 67야드입니다. 그러니까 넷 패싱 야드, 그러니까 패스로 전진을 만들어낸 야드가 단 1야드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동정심이 느껴질 정도의 좀 가혹했던 경기였다. 네. 저는 그렇게 적어왔고 사실 저는 이제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게 필즈가 앞선 두 경기에서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이 경기 나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2주차에 이제 교체로 나와서 뭐 아주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어쨌든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뭐 나름 가능성이 있는 순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날 이렇게까지 부진할 거라는 예상을 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뭐 9번의 색, 15번의 히트를 당하면서 아주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그 중에 딱 절반을 마일즈 게러 선수가 기록을 했는데 와, 마일즈 게러 선수 이날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4.5개 색과 함께 4개 태클 플러스 6개의 QB 히트를 마일즈 게러 선수가 혼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한 경기 치르다 보면 한 팀의 수비진들이 기록할 만한 성적인데 이걸 또 마일즈 게러 선수가 혼자 다 해냈습니다. 왜 이 선수가 뭐 최고의 선수로 뽑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야, 이제 브라운스가 진짜 강팀이 되긴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강팀은 이런 이제 신인 쿼터백,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여물지 않은 선수들을 상대로 뭐 아주 압도적인 모습을 뭐 보여주면서 승리를 이제 쉽게 가져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브라운스가 보여줬다는 생각이고, 이제 필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제 상대 프레셔가 오니까 뭐랄까 이제 필즈가 원래 발이 장기인데 뭐 좀 포켓을 빠져나가거나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좀 전혀 되지를 않고, 맞아요. 빠져나가다가 발목이 잡히는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좀 몸이 좀 굳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차라리 포켓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한 타이밍 빠르게 좀 패스를 던지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전혀 되지 않다 보니까, 물론 이제 오펜시브 라인의 도움도 없었지만 필즈 자체적으로도 좀 부진한 경기를 이제 했다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흡사 뭐라고 해야 될까요? 15톤 트럭 앞에 고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야간에 이제 이 하이라이트를 켜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그걸 딱 쳐다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네, 그런 좀 고라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좀 짠한. 네. 그리고 이제 20번의 패스 중에 뭐 6번이 성공이 되기는 했는데 그 대부분의 패스 시도들을 보면 커버리지가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 맞아요. 상황이었는데 거의 폭탄 돌리기 하듯이 그냥 눈에 보이는 가까운 리시버에게 그냥 처리해버리는 맞아요.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패스라고 보기가 조금 민망한 것들이 대부분이 아니었나.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사실 이 필즈가 오하이오 스테이트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 펼쳐졌던 클리블랜드가 이제 오하이오였기 때문에 나름 좀 뭐 좋은 기억, 그다음에 좀 설렘을 안고 갔을 텐데 좀 아주 씁쓸한 기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네. 어쨌든 정말 쉽지 않은 데뷔전을 치렀던 저스틴 필즈고, 저는 이 베어스의 문제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너무 많습니다. 일단 감독인 맨 내기부터 시작해서 프런트, 그리고 저는 이 베어스의 선수단 구성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이 코칭 스태프들까지 뭐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필즈도 사실 이번 경기에서 가벼운 손 부상을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4주차 선발 쿼터백으로 누가 나올지 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앤디 달튼, 저스틴 필즈, 닉 폴스 중에 누가 선발로 나올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경기 직후에는 그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닉 폴스가 나온다면 시즌 4번째 경기 만에 3명의 주전 쿼터백이 나오는 뭐 그렇죠.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베어스 팬들에게는 뭐 결과와 상관없이 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라이언스와의 이제 매치업인데 혹시나 여기서 진다면 뭐 맨 내기 감독이나 라이언 페이스 단장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맨 내기는 어쨌든 뭐 대단한 성적을 기록한 감독은 아니지만 팀을 2번이나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시킨 감독이잖아요. 물론 이제 라이언 페이스의 업적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근데 저는 사실 두 사람 다 좀 이별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라이언 페이스는 진작에 떠났어야죠. 사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좀 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론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렇죠. 재신임을 받았는데 시즌 초반에 또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다시 한번 경질 여론이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베어스는 또 당분간은 그렇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는 이제 진짜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슬픔을 뭐 만드는 공장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확실한 강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스와 브라운스가 지금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년 약체 팀으로 남아 있다가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한 강팀이고 확실한 컨텐더의 이미지를 가지게 됐다. 네. 그래서 사실 이날 경기도 1쿼터에 뭐 고포를 두 번을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브라운스였다면 이런 데서 좀 흔들릴 법도 한데 거기서 경기 끝났죠. 네, 근데 수비가 좀 완벽하게 뭐 상대를 막아내다 보니까 공격진이 계속해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공격력은 아닐지라도 뭐 승리를 거두는 데는 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베이커 메이필드가 과연 이제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느냐. 지금의 모습이라면 1년차 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베이커 메이필드가 과연 이 팀을 계속해서 끌어갈 수 있는 쿼터백이 맞느냐. 뭐 이런 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는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 정도만 해줘도 팀을 충분히 이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구단이다. 왜냐면 러닝백도 강하거든요. 닉 첩의 카리먼트. 이날 특히나 이제 카리먼트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의 뭐 필드로 휘젓고 다녔죠. 그러니까 155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그 29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뭐 거의 혼자서 무쌍을 찍었다. 네. 거의 뭐 상대 수비 선수들 추풍 낙엽처럼 네. 쓰러뜨리면서 이제 엔드존으로 돌진을 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이제 자비스 랜드리가 부상으로 빠진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이제 오델 베컴이 돌아왔어요. 바톤 터치를 했죠. 그래서 이날 뭐 5번의 캐치 77야드 정도로 뭐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이제 11개월 만에 실전 경기에 나선 것 치고는 뭐 녹슬지 않은 기량을 보여줬다. 네. 뭐 예열을 맞췄다. 뭐 이 정도로 좀 표현을 하고 싶고 이 오델 베컴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정말 이렇게 피로감을 느낀 건 오랜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오랜만에 실전에 나서다 보니까 좀 경기 체력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브라운스가 이제 향후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오델 베컴도 조금씩 감각을 뭐 깨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돌아와서 곧바로 이 정도의 퍼포먼스 보여줬다. 뭐 이 선수의 능력 하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일정이 바이킹스를 만나는 일정입니다. 정말 뭐 바이킹스 뒤에 뭐 지금 차저스의 카디널스까지 쉽지 않은 일정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부터 좀 진정한 시험대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브라운스도 쉽지 않지만 이 바이킹스, 차저스, 카디널스도 브라운스를 만나는구나. 네, 그렇죠. 분명히 또 좀 긴장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시카고 베어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인데요. 뭐 19대 17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저스틴 터커를 위한 저스틴 터커의 경기였다라고 전 적어왔는데 키커 관련해서는 웬만한 기록을 다 갖고 있는 저스틴 터커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지 않은 기록 중에 하나가 최장거리 필드골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이날 경기에서 이제 세웠는데 그것도 끝내기 버저비터 필드골.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 NFL 이제 100년여의 역사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키커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아담 비나티에리와 이 저스틴 터커 정도가 좀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비나티에리는 둘 말고는 없어요. 네, 네. 비나티에리는 워낙 길게 선수 생활을 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그 NFL 역사상 최다 득점자가 비네티엘이잖아요. 그리고 또 뉴잉글랜드의 왕조와 함께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슈퍼볼에서 정말 뭐 클러치한 뭐 킥들도 많았고 이제 그런 점에 좀 강점이 있다면 이제 터커는 정말 안정감, 흔들리지 않는 뭐 높은 성공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 역대 최장거리 필드골 기록 보유자라는 또 이력이 한 줄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팬들 사이에서 이 논쟁이 한 번쯤은 또 이제 크게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제 필드골 성공 과정을 보면 이제 H 모양의 골대 그 아래쪽 크로스바를 맞고 결국 이제 골대 뒤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경기 그림을 보시면 그 골대 뒤에 있던 라이언스 팬들의 표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그 골대를 맞을 때만 해도 이겼다 이런 이제 표정이었는데 그게 정말 뭐 라이언스 입장에서는 불운하게 이제 골대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에 급 좌절 모드로 돌아가는 이제 일부 팬들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게 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끝내기 버저비터 골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상황을 보시면 그 앞에 원래 이제 라마 잭슨 선수가 4th and 19에서 세미 와킨스에게 이제 48야드짜리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필드골 포지션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딜레이 오브 게임이었는데 안 불렸어요. 여기서 이제 딜레이 오브 게임이 불렸어야 됐던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뭐 레이븐스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 방송국 자막과 실제 경기장의 플레이 클락이 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중계 장면을 보시면 캐스터가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1초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스포츠 캐스터잖아요. 그러니까 중계를 해보면 이게 플레이 클락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경기장에 있는 플레이 클락을 보고 얘기하는 건지 자막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건지가 저는 알잖아요. 해보니까 이거는 경기장에 떠있는 플레이 클락을 보고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실제로 캐스터가 3, 2, 1 하고 나서 한 2초 있다가 스냅이 빠져요. 이거는 무조건 딜레이 오브 게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상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어떻게 보면 이 딜레이 오브 게임 페널티 때문에 승리를 뺏겼다라고 봐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딜레이 오브 게임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관대한 판정들이 이제 몇 차례 있었어요. 네. 이번 경기가 아니더라도. 근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무국 차원에서 좀 심판들에게 좀 노티스를 주고 좀 뭐 엄정하게 좀 봐야 된다 이런 좀 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네. 정도로 요 딜레이 오브 게임이 요새 잘 안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팍스의 룰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뭐 마이크 페이라나 뭐 그 딘 모시기, 딘 블라디노 이 두 사람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둘 다 이건 딜레이 오브 게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앞서 이 플레이 클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캐스터가 카운트를 하는 게 실제로 그 방송국 자막이랑 정확하게 1초씩 딱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100% 딜레이 오브 게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승리를 강탈당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딜레이 오브 게임을 떠나서 라이언스가 포스 앤 19 자체를 억제를 하지 못했다는 것,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 코치스 필름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돌려봤거든요. 트레이시 월커가 경기장 한복판에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 앤 19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퍼스트 다운 갱신을 주더라도 이거는 빅 플레이를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드필드에서 혼자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 거 저도 하죠. 저도 이렇게 헬멧 쓰고 이렇게 유니폼 입고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라고 이제 이 선수들을 세워두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이언스가 너무 오랫동안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기는 상황에 집중력이 오히려 좀 떨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안일했던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리시버 3명에 뒤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뒤로 빠져 있는 수비수가 6명이거든요. 그러면서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한 명당 더블 커버리지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안일한 수비였다. 뭐 저는 이런 다 이긴 경기를 굳히지 못하는 어떤 마지막 집중력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딜레이 오브 게임 여부와는 상관없이 라이언스가 좀 더 갖춰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날 공격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물론 이제 후반에 17점을 쏟아부으면서 뭐 승리를 눈앞에 뒀던 것까지는 뭐 나름 뭐 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전반에 한 점도 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을 보면 고포릿을 2차례를 시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어떤 공격적인 플레이 콜링에 대한 어떤 결과를 알아보기도 전에 데런 펠스와 파네이설이 각각 폴스타트 반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펀트로 이제 작전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클러치한 상황들에서 계속해서 좀 실수가 나오는 것들, 선수들이 집중력을 계속해서 놓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라이언스가 좀 강팀이 되고 리빌딩을 하기 위해서 좀 꼭 갖춰야 될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었던 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전반에 이제 득점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전반의 경기를 보면 주로 이 제러드 고프 선수의 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되지도 않는 패스로 준비를 해가지고 경기를 아예 이제 전반을 날려먹었고 후반전에 어떻게 바뀌었냐? 디안드레 스위프트, 자말 윌리엄스 러싱 비중 늘리고 덩달아 이제 패스도 스크린 패스로 이제 비중을 확 바꿨어요. 그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고프가 잘하는 플레이 액션을 섞으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후반에 결국 역전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제러드 고프 선수에 대한 어떤 파악이 안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게임 플랜을 좀 잘못 잡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안일한 경기 운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맷 패트리시아가 감독으로 있을 시절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고프 선수를 너무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쓸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이언스가 지금 전체적으로 약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네. 상대 팀을 한번 뭐 이겨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도전을 해야 되는데 좀 자신들이 준비되지 않은 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카드들로 이제 계속해서 좀 승부를 시도하다가 좀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디트로이트가 이날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베테랑 라인베커 제이미 콜린스를 이제 방출을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줍줍 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방출 전에 트레이드를 좀 알아보다가 이제 뭐 마땅한 대가를 제시하는 구단이 없어서 에이 누가 사가요? 네, 그래서 이제 고심 끝에 이제 방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550만 불 가량의 데드캡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데드캡 순위를 보면 라이언스가 5,740만 달러로 리그 32개 팀 중에 가장 많은 데드캡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그 셀러리 캡이 1억 8천만 불인가요? 뭐 9천만 1억 불인가? 8,500만 네, 불이죠. 뭐 그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그러네요. 한 30% 정도가 지금 뭐 로스터에 없는 선수들에게 지불을 하고 있으니까 뭐 라이언스의 로스터가 약할 수밖에 없다. 뭐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조금 희망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사실 스태포드에게 주는 게 지금 1,900만 불이니까 좀 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면 내년 시즌에 잡혀 있는 데드캡은 지금 700만 불 정도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쨌든 좀 리빌딩을 급작스럽게 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 리그 전체 셀러리 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해진다면 좀 FA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이제 고프의 이 고액 연봉 계약이 내년부터 시작이잖아요. 그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사실상 이 캡스페이스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보면 미래가 그렇게 썩 밝다고 얘기하기는 또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뭐 라이언스가 어떤 식으로 내년 시즌 로스터를 뭐 꾸려 나갈지도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레이븐스는 사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수비 쪽에 좀 이탈자들이 많았어요. 뭐 데릭 울프가 부상으로 결장을 했고 네. 이제 저스틴 휴스턴, 제일런 퍼거스, 뭐 브랜드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이 다 코로나 리저브에 올라가면서 이번 경기 결장을 했거든요. 근데 좀 그런 이제 어수선한 상황에서 어쨌든 승리를 거둔데 좀 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이 리시버진의 좀 드랍이 이번 경기 많았던 점은 승리를 했지만 좀 아쉬운 모습이었다. 네. 그래서 마키스 브라운이랑 세미 와킨스 이 선수들이 정말 손쉬운 뭐 오픈 상황에서의 이제 패스들을 계속해서 드랍을 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하나는 또 터치다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패스였는데 뭐 그렇게 되면 경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저는 볼티모어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라마 잭슨의 패스는 딱 이날 나온 스탯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스탯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50%가 조금 넘는 패스 성공률, 뭐 어느 정도 많지 않은 패싱 야드. 문제는 잘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이 팀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러싱에 있어요. 러싱을 해야죠 그러면. 근데 왜 러싱을 안 하고 쓸데없이 패싱을 많이 하다가 이 경기를 굉장히 좀 어렵게 끌고 갔는가? 잘하는 걸 해서 경기를 풀어갔더라면 이 뭐 끝내기 필드골이니 뭐니 이런 게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사실 라이언스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븐스와 라이언스의 격차가 실제로는 이 정도는 나야 되는데 부상자로 이만큼이 나갔다고 하면 그래도 여전히 우위에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나 어렵게 이길 경기였는가? 물론 이제 경기 어렵게 왔지만 이렇게 어렵게 온 건 어떻게 보면 볼티모어가 자신들이 잘하는 걸 버리고 못하는 걸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저스틴 터커의 극적인 필드골로 뭐 레이븐스의 라커룸 분위기는 좋아졌을 수 있지만 이제 냉정하게 좀 뭐 경기 분석실에서 뭐 이 경기를 좀 돌려본다면 뭐 레이븐스에게도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뭐 사실상 오심 아니었으면 지는 경기였고 그리고 상대가 라이언스였음을 감안하면 이건 무조건 진 경기라고 봐야죠.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경기 살펴봤고요.